23년 1월 17일입니다. 22년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아마 거의 다 맞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매년 삼성전자입니다. 또 미국장에서는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국내 증권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종목 중에 삼성전자의 순매수 규모가 16조 원 가장 컸습니다. 1등도 월등히 1등이에요. 이어서 네이버가 3조 2천억. 그만 5배 차이 나죠? 카카오가 2조 2천억. 1등이 삼성전자, 월등히. 그 다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다면 연중으로 보면 작년에 완전히 반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연중으로 보면 지금 다들 8%, 10%, 17%씩 올랐어요. 잘 오르다가 오늘 3, 4%씩 또 급락을 했지만 말이죠. 1년간 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1%, 네이버가 43%, 카카오가 33%, 타이거 나스닥 100이 23%, 현재 S&P 500이라든지 타이거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필반나라든지 같이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최대로 보게 되면 타이거 나스닥 100 외에는 최대로 비교를 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타이거 나스닥 100만 12년째 아닙니까? 2010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1년과 최대 12년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으로 보면 작년 1년간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주식 투자 함부로 할 게 못 되네.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낫네. 당연하죠. 1년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10년 10월부터예요. 제가 현금 10,000원 항상 말씀을 드렸죠. 현금 10,000원은 불변이에요. 12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러나 삼성전자 봅시다. 4배 늘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305% 4배 늘었습니다. 15,000원짜리가 60,000원 됐으니까 편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이버가 286%, 카카오가 284%, 300%면은 4배 아닙니까? 4배가 조금 덜 합니다. 네이버가 12년 전에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 5만 원이 아니라 네이버 5만 원짜리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19만 3,500원, 20만 원 돈 됐습니다. 4배로 늘어났어요. 타이거 나스닥 100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2배로 521%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짧게 보면 주식 투자는 짧게 보면 얼마든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짧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들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전한 종목에다가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무조건 현금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우선주, 또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이러한 종목들을 작년에 많이 매수했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였죠.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증권사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삼성전자의 재고 소진 문제 등으로 이 발생한 어닝 쇼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면서 주가 상승 전에 매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개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말고 국내 증권사에선 대부분 매수 의견을 냅니다. 거의 다. 매도 의견 냈다가는 밉보이게 되거든요. 기업에.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 것도 그냥 중립을 해야 될 거 당연히 매수 의견 거의 다 이렇게 냅니다. 이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총 1조 원 이상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어요. 올해 들어서. 작년과는 정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작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었던 곧버스, 이 열기가 상당히 투기적입니다. 이 곧버스 레버리지 이쪽에 비중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투자 아닌 것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극히 일부 더군다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거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증시 하락 시 2배 수익이 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코버스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초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반등했지만 낙관론보다 비관론에 베팅을 한 셈입니다. 지금 연초에 잠깐 올랐다고 이제는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작년 10월 16일 S&P 500 지수가 3577, 3577까지 하락했어요. 그때가 바닥이었다. 그때가 바닥이었고 지금 현재 3개월이 흘렀는데 현재 상승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올 연초에 특히 1분기에 1, 2, 3월에 3천까지 S&P 500이 떨어진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예견이 다 다릅니다. 지나고 나봐야 누가 맞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주시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초에 오른다가 무조건 이제 끝났다. 약세장 끝나고 무조건 강세장이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초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반등했어요. 그러니 이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이 베팅을 한 셈이에요.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에요.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이 코버스가 매수 규모가 4,500억이에요. 그런데 2위 순매수 2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1,000억이에요. 그러면 4.5배 아닙니까? 삼성전자 많이 샀죠. 네이버 카카오보다 작년에 월등히 많이 샀듯이 지금 올해 들어서 잠깐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많이 매수한 규모가 4,500억의 이 코버스인데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000억밖에 안 돼요. 2년 전에 미래에셋 알고 계시죠? 타이거. 거기에 박현주 회장님이 2년 전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 투자가 투기화되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저도 주식 투자가 투기화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이 재산 뭐 몇천만 원, 몇억 정말 얼마나 내가 피나게 노력한 돈 아닙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그 돈 가지고 주식장 들어와서 쉽게 날려버려요. 이 만약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이라면 그 돈의 가치를 정말 누구든지 느끼고 있겠지만 정말 이게 주시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게 숫자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도박의 개념으로 투기화되는 게 우려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볼 때 타이밍을 사는 투자는 실패할 수 있고 타이밍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항상 평상시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여러 번의 경험에 비춰볼 때 타이밍을 사는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커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의 영역이니까 미국의 그 월급 수억원씩 받는 사람들도 이 신의 영역을 어떻게 맞추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코스피가 다시 하락할 거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덱스 200 선물 이 코버스 보면 지난해 말종가가 3,45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2,980원으로 하락을 해서 계속 상승했으니까 연초 대비 현재 15% 수익률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10%, 네이버 8%, 또 카카오 17% 이렇게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보름간 동안 거꾸로 지금 이 코버스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6년 4개월간 마이너스 70%예요. 6년 4개월이면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또 타이거 나스닥100 이러한 종목들 보면 다들 2배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은 지금 이것은 마이너스 70%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넷상에 떠 있는 각종 자료, 이런 보고서들을 토대로 기업 정보를 파악을 해서 투자에 나설 때 투자 의견이나 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 많이 나와요. 항상 이런 결론을 보고 판단해서 절대 안 됩니다. 증권사의 의견일 뿐입니다. 또 이 각종 이 기업들에 대한 이 수치, 도표, 자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 판단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개별 종목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있어도 있다 그러면 그걸 맞춥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분석을 한다 해도 그것 또한 주가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죠?
안전하게 시장과 섹터에 투자를 하는 ETF가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뭡니까? 사고팔고 하고 2, 3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생활비를 노후 생활비를 쓸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ETF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종목 매수일이 삼성전자, 2위 네이버, 3위 카카오. 그렇지만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근데 이것을 1년 동안, 2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길게 보게 되면 현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현금은 10,000원이 그대로 10,000원이지만 이것은 최근으로 보면 4배, 5배, 6배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종목을 바꿔서 보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물론 세계화급 기업은 아니죠. 미국에 있는 구글, 같은 동종업계지만 비교가 안 되죠. 구글은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많이 또 쓰고 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 사업을 엄청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또 많이 반등할 여지가 있겠죠. 판단은 물론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